ERD 실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페이지 174 경력증명서. 이 경력증명서는 사실 좀 생각할 게 많고,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좀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일단 경력증명서 의미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옮기고 지원을 할 때 이전에 어떤 경력이 있었다라고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떼어갖고 발급을 받아서 다른 곳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는 제출용이에요. 제출용인데 이것도 또 뭐 생각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사 쪽에서 사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아니면은 이 경력증명서 발급 내역을 어떻게 저장을 하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한 단계 들어가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심플하게 여기 나온 그대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인적사항, 성명주소,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있잖아. 이건 경력증명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뭐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증명서 번호, 경력증명서 번호 그런 걸로 프라이머리 키를 나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번호가 보통 경력증명서에 이렇게 번호가 박혀요. 예. 그리고 딱 봐도 증명서 하나에 경력사항 여러 개, 상벌사항 여러 개, 교육훈련 여러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증명서 하나에 경력사항 여러 개, 상벌사항 여러 개, 교육훈련 여러 개. 딱 봐도 1대 N으로 경력증명서를 중심으로 그 밑에 자녀들이 여러 개 붙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증명서, 경력사항, 상벌사항, 교육훈련, 그래서 엔티티 4개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있고요. 경력사항, 상벌사항, 교육훈련 이렇게 자녀들이 좌우로 붙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 그리고 경력증명서 번호하고 여기에 성명, 한글 이름 이렇게 할게요.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뭐 근무년한 퇴직사유 이런 거 있으면 뭐 근무년한 퇴직사유 엔티티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쵸? 근무년한 퇴직사유 이런 거는 다 경력증명서의 속성이죠. 이 밑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무년한 퇴직사유, 그리고 용도, 발급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적사항, 근무년한, 퇴직사유, 용도 이런 게 지금 화면이 구성을 할 때 이런 걸 어디다 놓냐는 그냥 디자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력증명서에 인적사항 붙어가고 그냥 다 같이 있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 하겠습니다. 경력사항, 여기 이제 근무 연한이 있잖아요. 근무 기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하면서 이 자식을 만들 때 이 경력증명서에 랑 경력사항을 아이덴티파잉으로 연결할 것인가, 넌 아이덴티파잉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넌 아이덴티파잉으로 연결한다는 거는 경력사항에 별도로 경력사항 번호 해갖고 붙여서
엔티티를 만든다는 뜻이고, 이걸 아이덴티파잉으로 한다는 거는 이 경력 증명서 번호에다가 뭐 여기 있는 컬럼 중에 하나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든다는 뜻이겠죠. 아이덴티파잉으로 여기 있는 부터 이 근무기가 시작일이잖아요. 요 날짜를 프라이머리 키에 추가해서 아이덴티파잉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서 경력이 같은 기간에 두 가지 경력을 같이 갖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무 기간이 부터가 같은 날에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증명서 번호랑 요 부터 요 두 가지로 해서 경력상의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이덴티파이면 4번으로 연결하는 거죠. 4번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가 뭐 근무 시작일 이렇게 할게요. 근무 종료일, 근무 기간 시작, 근무 기간 종료죠. 기간, 직급, 직책, 근무 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근무 시작일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이 근무 시작일 프라이머리 키로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경력 증명서 번호가 하나만 딱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오면 한 경력 증명서에 경력을 여러 개 못 넣고 경력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근무 시작일을 추가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 번호를 별도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경력 증명서를 non identifying으로 바꾸겠다 하면은 경력 사항을 이렇게 안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 번호. 그래서 이 경력 사항 번호를 최상단으로 올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력 사항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다 프라이머리 키에서 빼는 거죠. 이렇게. 요 파란색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낱널이라는 뜻인데 요건 신경 안 쓰고 가겠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해놓으면 경력증명서 번호는 요거는 포린 키가 요건 포린 키가 되는 거죠. 요건 포린 키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경력사항 번호는 이제 경력증명서 어떤 경력증명서인지 상관없이 그냥 111번호가 쫙 붙어 가는 거고, 이렇게 경력사항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든 후에는 경력증명서 번호는 non identifying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컬럼이 하나 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렇게 컬럼을 하나 늘려서 경력사항 번호를 만들 필요 없이 경력증명서 번호랑 근무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요 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나, 뭐 좀 더 개발이 어떤 것이 좀 더 편하고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틀렸다, 저건 맞다,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선호되는 거나 효율성 그런 면에서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요 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거랑은 뭐 선택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요. 그런데 선호로 따져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력사항 번호를 빼버리고, 굳이 컬럼을 추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력증명서 번호랑 근무 시작일 요거 두 개를 컴포짓 프라이머리 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자식을 만들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지. 다음에 상벌사항을 볼게요. 요 상벌사항은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벌사항이 일단 이거 포상하고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포상 엔티티랑 징계 엔티티를 구분해서 할 것이냐, 그냥 상벌사항 하나 엔티티로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개발자의 선택인데, 보면
이게 포상 받은 날짜인 것 같아요. 징계나 포상 받은 날짜, 날짜 종료 기간 있잖아요. 여기도 날짜 종료 기간. 포상과 징계가 사실상 엔티티의 이 속성이 똑같잖아요. 같은 컬럼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포상 엔티티, 징계 엔티티를 구분하지 않고 상벌사항에 상벌사항에 이렇게 날짜 종료 기간을 넣고 구분이라는 컬럼을 둬서 하나는 포상, 하나는 징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벌사항은 경력증명서 번호랑 여기 있는 컬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프라이머리 키 하기가 살짝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종류에 이제 포상이나 징계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같은 포상을 2번 이상 받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날짜에 포상 2가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경력사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걸 어떤 걸 프라이머리 키로 할 것인가를 그냥 고민하지 않고 상벌사항 번호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경력증명서와는 non identifying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상벌사항 번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로.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랑은 이렇게 non identifying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 구분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구분. 이게 포상이냐 징계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날짜, 종류, 기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요 1대 n에서는 n쪽이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경력증명서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상벌사항에 여기 경력증명서 번호 없으면 이 상벌사항이 지금 어떤 경력증명서의 상벌사항인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상벌사항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연결을 해야지 이 사람의 상벌사항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이 있는데 교육훈련은 그냥 아까 경력사항과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요? 왜냐면 여기 교육기간이 있는데 한 기간이 2가지 교육을 한꺼번에 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한 교육기간에 2가지 교육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니까 한 기간에 하나씩 교육만 받으니까 여기 교육기간 여기도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 시작일, 교육 종료일 이렇게 2개 있다고 보고 교육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교육훈련. 그래서 교육훈련 번호 넣고 여기다 교육기간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넣고 그냥 여기다랑은 경력증명서랑은 non identifying으로 2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사실은 무관해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육기간, 교육훈련 내용, 그리고 기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저보고 이제 이거를 엔티티를 설계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 번호를 그냥 하지 않고 이걸 없애버리고 교육증명서, 경력증명서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에 놓고 교육기간을 2개로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종료일, 교육 종료를 이렇게 놓고 교육기간은 교육 시작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교육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뭐 선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자의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174 경력증명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경력증명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한 명의 사원이요, 경력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A라는 회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갈 때 A라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C 회사에 갈 때 다시 또 A라는 회사에 가서 경력증명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여러 번 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장하면은 지금 이 자식들이 경력증명서에 소속된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요 경력상, 상벌상, 교육훈련이 계속 입력이 되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경력상, 상벌상, 교육훈련상은 경력증명서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이 사원에 소속된 정보예요. 그쵸? 그리고 한 사원이 경력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경력증명서 꼭 회사를 나온 다음에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도 계속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때마다 경력이나 상벌상이나 교육훈련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경력은 바뀌지 않는다. 경력증명서는 회사를 퇴사한 후에 만드는 거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는 하면요. 이 경력상, 상벌상, 교육훈련상은 경력증명서에 소속된 놈이 아니고 사원에 소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여기가 경력증명서가 아니고 이게 사원이에요. 사원. 그쵸? 사원이고 여긴 경력증명서 번호가 아니고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력상, 상벌상, 교육훈련사항은 특정한 경력증명서에 소속된 놈이 아니고 이 사원의 소속 정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경력사항도 여기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벌사항도 여기가 4번. 그쵸? 요 포린 키니까 똑같이 프라이머리 키랑 같은 이름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원에 속한 경력사항, 상벌사항, 교육훈련 사항이 있고 이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금 경력증명서. 그렇죠.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증명서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발급받았냐? 그게 필요하죠. 사원이. 사원이 발급받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발급일, 용도는 이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용도 들어가고 여기에 발급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이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발급받을 때마다 대표이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용도랑 발급일이, 사원의 용도랑 발급일이 빠지는 거죠. 근무년한 퇴직사유 이런 거는 사원의 소속 정보지만 용도랑 발급일은 사원의 소속 정보가 아니고 사원의 속성이 아니고 경력증명서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년한 퇴직 사유까지만 사원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릴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살짝 늘려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퇴직 사유까지 있으니까 이 퇴직한 다음에 발급받는 게 맞고, 경력직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그린 겁니다. 예, 이 그림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견적서. 이거는 그동안 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너무 쉽죠? 예, 이거는 뭐 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급자, 그 다음에 견적서, 상품 이렇게 들어가겠죠. 공급자, 거래 명세표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등록번호로 갈게요. 이름만 다르고 논리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상호, 대표 성명, 사업장 주소, 협회, 종목, 전화번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견적서, 견적서 번호, 그 다음에 이 날짜는 뭐 견적일 이 정도 되겠죠. 견적일, 귀하는 수신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담당은 담당자, 그리고 공급자가 들어가죠. 공급자는 그냥 2번 non identifying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 그 다음 견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총계, 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적서에 속한 요 상품들 있잖아요. 이 견적서에 어떤 상품들이 속해 있냐? 견적서 1대 상품 N이잖아요. 1대 N 관계. 이 견적서 내에는 상품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대 N일 때 1은 N을 몰라요. N이 1을 레퍼런스 하는 거지 1이 N을 레퍼런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린 키는 항상 자식이 부모를 레퍼런싱 하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싱 당하는 견적서 입장에서는 이 견적서 엔티티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품 번호 있고 품명 있고, 가끔씩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상품 번호가 없잖아요. 품명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명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품명이 자세한 모델명, 그러면 뭐 모델명은 유니크 할 수가 또 있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품명하면은 같은 품명으로 또 다른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이런 거는 프라이머리 키 하지 않고,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상품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품 번호 이런 걸 프라이머리 키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규격, 수량은 상품 정보가 아니죠. 그쵸? 단가만 상품 정보입니다. 유닛 프라이스. 그 다음에 견적서에 어떤 상품이 들어갔냐, 이게 견적서 상품이죠. 이렇게 5번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량하고 금액이 있는 거죠. 이거 아니다.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견적서 상품에 수량하고 금액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단가랑 수량하고 곱한 게 금액이 되겠죠. 상품에는 몇 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몇 개는 견적서에 있는 거지, 상품에는 그냥 규격하고 단가만 있는 겁니다.
레이어 이름은 이제 페이지 238 견적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걸 출력해서 내야 될 텐데 그때 다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각각의 무엇인지 구분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확실히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이거는 아까 본 경력증명서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받아서 저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받은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는 이런 폼을 지원자한테 제공해서 온라인에서 저장하게 한다.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력서를 저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력서 번호 이런 걸 프라이머리 키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력을 여러 번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력서를 낼 때마다 이런 뭐 학력상이나 가족상, 신상자료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정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린 여기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력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는 회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이력을 내는 사람의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력서를 모아서 이제 이력서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면은 나중에 이력서를 모아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력서를 냈었다. 그리고 그 이력서를 총합해서 뭐 별도로 인력 DB를 뭐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고 간단하게 그냥 이력서를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기초자료, 신상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력서에는 정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가족상하고 학력상이 있는데 이건 N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력서 하나당 가족상 N개, 이력서 하나당 학력상 N개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엔티티 3개 또는 요 2개를 온라인에서 만약 받는다면은 기초자료는 필수 정보고 뭐 신상 자료는 선택 정보다. 그럴 경우에 1대1로 연결하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초자료 하나, 기초자료에 신상 자료를 1대1로 붙여서. 그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력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력서 번호 한 다음에 여기 하나씩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빈칸 이거 사진입니다. 그쵸? 이름부터 넣을까요? 이름 성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뭐 사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우편번호 팩스번호 주소 호주 성명 옛날에 호주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호주와의 관계 이렇게 이력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이런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의 정보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력서 안에다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상 자료는 우리가 1대 N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1대 N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1대1 관계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 신상자료 1대1이더라도 그림은 1대1로 나타나지만 어떤 게 주인이고 어떤 게 부모가 어떤 게 자식은 있어요. 1대1이라도요. 그래서 얘는 아이덴티파잉으로 이제 연결하는 건데
아이덴티파잉 몇 번이죠? 아이덴티파잉 1대1 요거네요. 3번 아이덴티파잉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똑같이 그림은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부모는 있어요. 신상 자료가 이력서를 레퍼런싱 하는 거지 이력서가 신상 자료를 레퍼런싱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는 부모, 신상 자료가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1대1이기 때문에 신상 자료에도 이력서 번호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고 추가로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상 자료에는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종교, 신장. 지금은 뭐 신장, 체중 이런 거를 이력서에 받지는 않겠죠. 혈액형 이런 걸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옛날엔 이런 게 다 그냥 사소한 정보까지도 다 수집을 했습니다. 회사가요. 사실 이력서에 이런 걸 넣으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상은 여기 연번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이게 자꾸 칸이 끌려 내려오네요. 페이지가 모자라서 하나 추가했습니다. 페이지 추가는 모델에서 다이어그램 프로퍼티즈 앤 사이즈에서 이렇게 뭐 하나씩 더 누르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예, 가로로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상을 할 텐데 이 가족상에서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일인데요. 여기 가족상 옆에 연번이라고 있잖아요. 연번. 이 연번이 있는데 여기 연번은 보니까 이력서마다 1, 2, 3번 이렇게 별도로 있는 연번 같아요. 그런데 이 연번은 사실 여기 뭐 번호 같은 게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쵸? 번호는 나올 필요가 없고 이력서의 가족사항을 저장할 때 프라이머리 키만 제대로 설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이제 얘도 아이덴티파잉이냐 넌 아이덴티파잉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력서의 가족사항을 저장할 때요. 아이덴티파잉으로 하면은 여기는 이런 필드 중에 여기는 컬럼 중에 하나를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넣어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관계 뭐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뭐 형 뭐 누나 동생 있는데 뭐 언니 형 이런 게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동생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족사항 번호 해갖고 별도로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사항은 가족사항 번호 해갖고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가족사항 번호 그리고 이력서 번호는 non identifying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성명, 연령, 최종 학력, 직업, 동거 여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가족사항 번호 이거는 지금 이력서 번호랑 상관없이 그냥 쭉 증가하는 일련 번호거든요. 이 가족사항 번호는 뭐 이력서에 여기 뭐 들어가는 번호가 아닙니다. 이게 안 보이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꼭 여기 이력서에 다 표시되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사항은 요 연월일 요것도 이제 이거 졸업일이겠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졸업일 하나에 학교를 두 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학력사항 번호 해갖고 따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이력서 번호랑 졸업일 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컴포즈 키로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학력사항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가족사항은 다르게 가족사항은 가족사항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가져가 이력서 번호를 non identifying으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identifying으로 4번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졸업일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명 학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L자로 해갖고 이거 사실 이렇게 화면이 크면서 이렇게 좀 줄이면 돼요. 그렇죠? 줄여서 이렇게 페이지 239 이력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새 페이지가 나왔는데 과제를 이제 요거 다 그리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낼 때는 이걸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리눅스니까 이렇게 프린트 투 파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PDF 투 프린트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멘트에 output.pdf로 저장이 되고요. 그 output.pdf 파일을 열면 이렇게 페이지가 3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PDF로 출력한 거는요, 이렇게 확대를 해도 글씨가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지로 캡처했거나 그러면 이렇게 다 깨져버리겠죠. 안 됩니다. 그리고 PDF는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포맷인데 이 포맷이 사실 뭐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PDF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